COE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COE를 발급하는 데 걸렸던 기간이라든지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게 되는 설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2분 뒤에 근무가 시작이라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밥도 다 먹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COE라는 건 재료 자격 증명 인정서의 약자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입국관리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 한정된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런 걸 준비하는 곳도 있긴 한데 저는 일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의 비자라서 따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보통 유학이나 취업 때문에 발급받는 서류인 것 같아요. 교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하고 또 비자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출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서류 준비하고 발급받고 출국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COE의 경우에도 계속 연장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의 전체 COE 발급 기간은 한 2달? 12월 15일에 제가 서류를 다 보냈었고요. 그리고 1월 27일에 COE가 회사에 도착을 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2월 5일에 수령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오래 걸린 편인 것 같고 정말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수령까지 2주도 걸린다고 해요. 저처럼 오래 걸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급 서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혹은 행정서사에서 아마 다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류가 획일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회사의 크기나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모양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얼굴 사진, 질문지, 이력서, 여권, 아이디 페이지, 그리고 졸업과 성적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나 말하고 싶은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사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받았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주고 있냐면 1번 신청자 혼자 나올 것, 2번 얼굴 치수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머리부터 턱 끝까지의 치수이다. 3번 모자같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쓰지 않고 정면을 보고 찍을 것. 4번째 배경이나 그림자가 없이 찍을 것. 5번째 선명하게 찍을 것. 그리고 6번째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일 것. 요 정도는 사실 꼭 COE 발급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흔히 받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흰 증명사진을 찍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진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3곱하기4 증명사진보다 얼굴이 조금 더 크게 나와요. 직접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보여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약간 요런 얼굴 비율이 조금 더 크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사진 찍는 분한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려가지고 비자 발급용 사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뭐 사실 비자 발급용이긴 하지만 약간 진짜 정말 비자 발급을 위한 건 아니고 좀 비자 발급용 사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머리카락의 끝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머리 잠깐 풀고 있을 때도 보셨다시피 조금 중단발인데요. 애매하게 사진상에서 길이가 계속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뒤로 넘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워킹홀리데이 때 재료카드 발급용으로 가져갔던 사진은 평범한 한국에서의 증명사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하지만 알려준 규정대로 찍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설문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 다들 다르시던데 기본적으로 뭐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이런 기본적인 개인 상세 정보들을 작성하고요. 그 중에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 COE 발급 이력입니다. 사실 재료 자격 증명 인정서다 보니까 관광 목적이 아닌 워홀은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홀은 특정 목적의 비자잖아요. 그래서 COE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COE가 불필요했을 뿐이지 발급을 받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노에 체크를 했습니다. 과거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정말 이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일본 방문 경험인데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것도.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재입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횟수를 정확히 세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고 코멘트 같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 적혔던 게 랜딩 퍼미션 스티커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해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로 인한 입국과 또 그 기간 안에서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그 스티커가 없거든요. 거기다 리엔트리 퍼밋의 엔트리의 경우에는 또 세지 말아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워홀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2번의 관광 목적으로 있었던 방문만을 카운팅했습니다. 다음은 졸업과 성적 증명서인데요. 영어랑 일본어만 허용이 됐었고 그 외의 언어의 경우에는 번역본이 필요했어요. 저는 영문으로 떼려고 했는데 학적부에 영문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또 그거 등록한다고 학교의 교무 입시팀이랑 연락하고 서류 내고 조금 복잡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뭐 하루 만에 해결이 되긴 했었고요.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다면 미리 영문 이름을 등록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사본을 내야 하는 건지 원본을 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COE의 발급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든 실제 서류의 스캔본이든 뭐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고도 전문직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도 전문직 비자를 받으면 일반 재료 자격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편하다고 하니까 해당 직무에 계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찍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했는지 사실 지금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